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본인 소유의 1주택인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오늘 오후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64%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재건을 위해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장면들 준비하고요. 6.3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단수로 선정했습니다.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도 분석합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할 박원석 전 의원님과 그리고 특별한 손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의원님 왜 웃으세요?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그랬어요.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네.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구나. 왜 알아챘네.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시지? 아니요. 계속 나와주세요, 의원님. 아니요. 아무튼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뵀어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자, 일단 오늘 대통령이 그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 이 소식이 오후에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지난해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나 지지율이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취임 초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조사도 있었군요. 네, 한국갤럽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4%로 조사가 됐고요. 지난해 7월 3주차에서 나왔던 64%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26%였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경제민생,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각각 17%, 합쳐서 3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15%로 비교적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고요. 무당층은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이 조사에서는 12.3 사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형량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는데요. 내란이다 가 64%, 내란 아니다가 24%가 나왔고 무기징역은 미흡하다 39%, 적절하다 29%, 과도하다 24%가 나왔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이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제 1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소식인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내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할 때 한 번 내놓았는데 예. 그때는 안 팔렸다 그럽니다. 당시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예, 때여서.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살던 집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맞네요. 아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나는 사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시세보다 낮게 내놨답니다. 그래도 사기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예. 뭔가 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다주택자들 압박하고 이러는데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곳이라고 하더군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오래된 아파트래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저게 이제 뭐 재건축이나 이렇게 되면 뭐 50억 상당의 예. 그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예. 그런 소리 안 듣고 아하. 그리고 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선언.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시대는 끝난다. 내가 보여줄게. 마치 이런 선언인 것 같았습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예. 뭐 60몇 %, 그것도 저는 낮은 지지율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인데 예.
그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 계엄의 늪에서 또 탄핵의 늪에서 전혀 헤어나올 생각조차를 안 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작정하고 두 가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네.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주택을 팔았다는 거는 상징성이 있겠죠. 그럼요. 그거 판다고 해가지고 뭐 부동산의 큰 흐름이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팔무를 해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그 고위 공직자라든지 장관들. 예, 좀 이렇게 부담이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거를 노렸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입니다. 주가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 주가를 올리는 그 작업이 상당히 이루어지리라 보고 또 언론에서 또 많이 좋게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무슨 뭐 반도체 시장이 주도한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강남 집값이 뭐 지금 좀 떨어졌다라는 또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 도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예. 이제 청와대 관계자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더 손해라고 생각해서 매물로 내놓은 것 같다. 보유하고 있는 게 집을 판 돈으로 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넣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한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김수인 평론가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예. 번째는 그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따른 반사이득의 측면이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한국갤럽조사에서 내란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네. 내란이 아니다라거나 무기징역이 과도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4%였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22% 맞습니다. 비슷한 예.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 그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 평소에 어떤 소위 보수층을 저변으로 했던 그 정치도 아니고 이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이 구도에 좀 갇혀 있는 이 사이에 대통령은 좀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현재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법 3법의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불리한 소지의 논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근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쪽으로 집중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좀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코스피나 이 주식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미국식 주존자본주의 노선이 한국의 거대 양당 다 그쪽하고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이 또 부동산을 팔고 ETF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도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90여일 앞두고 이렇게 한 60%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열리는 선거는 예. 결국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대통령이 중심이 된 여당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대개 여당이 다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 해에 그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내란 이후에 뭔가 전륜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그 보수 정당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그 절윤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보를 오히려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더더욱 저렇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할 거고 단지 본선에서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지방선거 공천 예. 혹은 지방선거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예. 대통령의 영향이 아하. 상당히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립이 센 거예요. 아하.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뭐랄까 불리한 거 맞습니다. 많이 불리하죠. 많이 불리하죠. 예. 대통령 그 집권 초기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야당은 보통 이런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정권 심판론을 대부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또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선거를 치르기에 그 전선이 명쾌하죠. 명료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잘하는 것만 있지 않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정책도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북 정책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통상 문제도 그렇고 또 외교 문제도 그렇고요. 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사실 저는 불안한 길을 상당히 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처음에 그런 외교 노선도 그렇고 처음에는 첫 단추를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꿰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막 지금 드러나잖아요. 뭐 한미 그 기동 훈련도 그렇고 한미 관계 뭐 대중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이번에 북한의 그 노동장 9차 대회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뭐 대남 아주 강한 메시지들 많이 나왔죠. 김정은 위원장님. 예, 영원한 주적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뭐 사법 3법 완전 입법 폭주죠.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한 예. 이재명 대통령 황제 만들기 위한 그런 폭주인데 야당 입장에서 이런 거 위헌이다. 입법 폭주다. 라는 얘기를 해봐야 예. 내란보다 더한 국헌 문란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거보다 더 큰 위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여당의 폭주를 비판할 기본적인 자격조차 지금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방선거를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예. 국민의힘은 전혀 지금 전쟁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 잘 먹히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역시 내란이나 계엄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예, 요 얘기는 또 여기도 외전에서 짚어보고요. 자, 오늘 이제 정규유착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을 강제 수사에 나섰군요. 네, 검경 합수본은 오전부터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업체 총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압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압색 소식이 전해지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사법 파괴 3법 강행 처리를 물타기 하는 무리수라면서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수사한다. 김어준 씨가 민주당 경선에 신천지 10만 명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고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대응 인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난달 신천지 관련 시설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었는데 거기서도 단서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냐. 자, 가평은 또 신천지 또 그쪽은 또 통일교도 많이 있긴 한데 우리 김영호 전 의원님이 또 그쪽에 제 지역이었죠. 예. 제가 3선 때 거기는 통일교도 있고 예. 뭐 신천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에덴이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어떻게 조심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사진 물론 조심하셨어요? 지역구에서 예. 지역구 의정 활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예. 뭐 신천지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기회가 많죠. 하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잘못 엮이거나 예. 그다음에 무슨 거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불법인 것이에요. 예. 만나는 것 자체 또는 신천지 그 한 명 한 명 그분들도 다 국민이니까 예.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주가 예. 정치인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또 자기 그 신도들한테 명령조로 예.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라.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망치는 일이죠. 정상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돌이켜 보면 얼마나 정치가 이 사이비 정치화 됐으면 예.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이 결과를 바꾸고 흐름을 뒤집고 말이죠. 왜곡시키고 일단 저는 기존 정치인들 이 정계에 있는 또 정당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고 허술하다. 이렇게 말려들 정도로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압수수색 좋습니다. 하지만은 기왕 이렇게 된 거면은 여당에 대한 그 공정한 수사, 조사 이런 것도 아마 같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박 의원님. 뭐 그와 관련된 단서나 어떤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다면 수사를 할 겁니다. 예. 이게요 형식이 굉장히 내용을 규정하는 면이 있는데 예.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검경 합동 수사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여기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검사장이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남부지검장 예. 김태훈 검사장이 이게 흐지부지 끝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지난 압수수색에서 보면 그 지난 그 2022년도 대선 이후에 예. 대선 축하 파티를 신천지 관련 단체가 열고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주고받은 녹취를 보면 예. 뭐 권영세도 오라 그래라. 예. 실제로 거기에 박성중 의원, 송원석 송원석이 아니죠. 송- 송석준 송석준 의원 예. 두 분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은 그게 신천지 관련 단체인지 모르고 갔다. 근우회라고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박근혜 관련된 단체인 줄 알고 갔다. 이렇게 오히려 그분 근이 해명을 있어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큼 네. 사실은 신천지가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그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본인이 됐을 건데. 실제로요 국민의힘의 권리당원 숫자가 한 2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당선 그 이후 직후에 한 30만 명, 35만 명 이 정도 규모였다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50만 명 넘게 당원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게 다 신천지나 뭐 이런 통일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당수는 거기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윤석열 정권하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통일교 등등이 개입한 흔적이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일정하게 나온 게 있지만 이게 검경 합동 수사단이 구성된 마당에 그냥 제가 보기엔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자꾸 또 수사가 안 나면 특검하자고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기 아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김수인 평론가도. 네, 일단 근데 이게 국민의힘으로서 좀 악재라고 보고 이렇게 또 억울함도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이걸 이제 극복을 하려면은 사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면 국민의힘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아하. 여기에 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도 진상 조사를 해본다거나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당원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는 어느 정도 하되 뭐 수사에 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신천지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 검찰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의한 피해자에서 그렇죠. 신천지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 필라테스 프로젝트의 피해자. 그렇죠. 그쪽으로 어떻게 이걸 전환을 할 것이냐 예. 이게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신천지의 피해자다 그러면 예. 국민들이 웃을 거예요. 참 놀고 있네. 네, 그래서 그거 쉽지 않고 그래요.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정 종교하고 얽혔다. 그럼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 이미지는 거기서 예, 정치적인 예. 판단을 해버리니까 참 난감한데 조심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 지역구니까 예. 통일교회 그 누구죠? 참 어머니 예. 만났죠. 한학자. 천정궁 한학자 가셨어요? 총재. 근처에? 근처에 갔죠. 아. 우리 그 저기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럼 축사라고 예. 지역구 의원인데 그렇죠. 그렇죠. 가서 했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더라도 예. 괜히 뭐 이렇게 누굴 만나서 무슨 거래가 있거나 예. 은밀한 뭐 식사 무슨 뭐가 있거나 이런 네. 거는 그거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을 그렇잖아요. 나중에 특강을 해주세요. 의원들에게. 아니 실제 선거 때 되면은 야. 선거 사무소에 다 찾아옵니다. 뭔가 딱 그럼요. 보면 약간 쎄한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 뭐 알아요. 아는 분들도 있요 저 사람 신천지다 이렇게 이 동네에서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다 안수기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죠. 네. 예, 조심하시고. 자, 지금 이제 또 6시부터 그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유튜버 전환기 씨 그 부정선거 관련 토론회가 있습니다. 1대4 토론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혼자 하고 유튜버 전환기 씨, 이용돈 전 KBS PD,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본 대표 이분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화면으로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스튜디오에서 뭔가 하고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예,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 오후 1시쯤부터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전환기 씨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걸 보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냐라고 말했었는데 이것이 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전 씨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예.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런데 오후 6시 이준석 대표의 토론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구속 사유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죄를 덮어씌워 구속이 되더라도 수갑을 차고라도 토론에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전 씨에게 내 빼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명예훼손건으로 출석 일정 조정을 한 번 안 해주는 경우는 없다면서 토론 불참을 위한 밑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17시경에 펜앤마이크 주최 측의 이 매체 기사에 따르면 전환기 씨는 조사를 마쳤고 예. 지금 토론회장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서 그 즈음부터 확실하게 토론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게 원래는 TV조선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 TV조선 심의실에서 이거 좀 약간 통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안 했고 그 이후에 다른 기존 방송에서 이제 10개 정도 요청을 했었으나 무산이 됐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거거든요. 박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언론사들은 다 난색을 표하겠죠. 예, 전환기 씨가 거기서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할지 모르니. 모르고 워낙에 반사회적인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그런 돌발적 상황에 대처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마 다 거절을 한 것 같고 펜앤마이크는 유튜브로 아마 중계를 예, 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뭐 저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게 그런 부담이 덜해서인지 성사는 됐는데 근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오늘 토론한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저건 어떤 객관이나 논리, 사실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예요. 예. 때문에 저걸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 허위사실로 증명이 되더라도 저런 주장을 멈추지 않을 거여서 이준석 대표가 왜 저걸 굳이 저렇게 이제 토론 형식으로 뭘 증명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멀쩡한 사람들도 저런 얘기를 보수 진영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저런 전염병이 조금이라도 좀 덜 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걸 좀 격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격파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압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여서 그냥 저분들은 저분들의 세계에 사는 거고 다만 그 해악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가. 물론 그걸 믿고서 계엄까지 한 사람이 있어서 심각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대중적으로는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이기 김종철 때문에 개혁신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네. 한 사람이라도 개종시킬 수 있으면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혁신당이 좀 안 바쁜가 봅니다. 예, 자 김용호 제가 봐도 의원님. 부정선거 음모론은 예. 그 신앙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 음모론의 특성이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예. 지난번에 이제 선거 와중에도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절대 얘기가 안 통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이게 악화가 되죠. 대화가 안 돼요. 감정적인 싸움이 되고 아. 이게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정치가 사이비 정치와 사이비 종교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부정선거 이것만 가지고도 서로 그 십자군 전쟁처럼 상대를 절멸시켜야 이 지구에서 몰아내야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종교의 영역 아닙니까? 예. 특히 사이비 종교. 그래서 뭐 저기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흥행 주목을 끄니까 그래도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재명이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화이팅 해주길 바랍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 네, 일단 근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어떻게 유포가 되고 알려지느냐를 봤을 때 예. 항상 일방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이걸 그냥 전달하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쌍방으로 토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전환기 예. 씨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했던 얘기를 또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제를 깔아놓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반복하는 예. 네 그래서 그 반박이 나왔던 거에 대한 재반박은 재반박 잘 없었죠.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뭐 한 번은 좀 겪고 나가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이게 무제한 토론이거든요. 아 끝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소비되느냐라고 했을 때 쇼츠라든지 네. 아. 이런 쪽으로 소비가 될 텐데 아하. 여기에 대한 그 전략 전술을 갖고 있는가 아니 네, 저게 이런 그래서요? 부분도 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게 그래서 각자가 이제 자기 원하는 장면. 네, 각자가 자기 어필을 하는 토론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한테 예. 각자 내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상대의 주장을 격파했다. 음. 이걸 이제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심판이 없으니까 의미 있는 토론을 서로 통해 이겼다고 주장할 가지고 수밖에 없는. 뭔가 이게 좀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거나 예. 이럴 가능성이 없어서 음.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토론의 룰도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대방 말 분명히 끊을 것이고 아. 뭐 네 명이 한 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막 융단 폭격을 하겠죠. 예, 4대1 토론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쇼츠 편집본에 제가 딱 상상이 되는 게 편집본에 이런 식의 설정들이 나갈 거예요.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듣는 상대방이 예. 황당한 표정을 짓는다. 아. 근데 그거를 당황했다. 이준석 박살낸 전환길, 이준석 그렇죠. 당황시킨 그런- 전환길, 네,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전환길 드디어 KO패 편집이 돼서 뭐 이런 등장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예언도 해봅니다. 예, 이제 쇼츠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오늘 여의도 외전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네. 한판 승부 원년 멤버인데 네. 그 하시던 일은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예, 주거복지센터 일하고 네. 지금도 이제 주거 관련한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세 아. 사기나 이게 아직 입법할 거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힘이 없으세요? 근데 기쁘게 목소리 좀 그래요? 높여주세요. 아, 제가 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송 오랜만에 해서 적응이 잘 안 돼서. 톤 높여주시고 네, 오늘도 유하게 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 서문시장에 갔는데 관건은 이제 지난번 장동혁 당 대표의 방문 때의 모습과 또 어떻게 또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현장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갑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보수가 재건돼야 합니다. 그 길은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윤석열 노선을 제대로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다수로부터 나오면 이거 우리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우리 정홍희 의원님,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보수가 재건돼야 된다라는 말은 아주 적확한 네. 그런 메시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상으로 제가 뭐 그 문제 제기할 거는 없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조금 해도 돼요. 조심스럽 해도 돼요. 예. 조심스럽긴 해주세요. 한데 기다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랄까 이 소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 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 쪽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요새 왜 방송마다 그 트로트 아. 경연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트로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들 감성 아하. 또 한의 감성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어떤 가수의 경우는 노래를 확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러니까 뽕필이라 그러나 그걸 그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예, 장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가수는 꺾기도 잘하고 뭐 박자고 뭐고 하나도 안 틀리는데 감동이 눈물이 없어. 안 나와.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은 맞는데 네. 이게 막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그래 저거야. 보수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 맞는데 예. 왜 가슴이 안 웅장해지죠. 떨리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슴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주셨는데 우리 권중전 비대위원은 가슴이 떨리셨습니까? 그 보면서요. 예, 예. 아 근데 그 지점이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 지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도 극복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수의 아이콘이 된 것은 핵심적으로는 계엄 때 헌법 쪽에 섰던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보수 재건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썼거나 아니면 자기 희생을 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그때 판단을 잘했던 게 지금 자신의 자산인데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예. 사실 보수를 재건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보인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간보러 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또 좀 짜게 말씀 주시네. 그러니까 대구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예. 정말로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네. 정말로 진보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막 절절하게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울렸던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긍정적으로 보신 거 없으셨어요? 긍정적으로 본 거는 네. 저는 뭐 지금 결국 국민의힘 지금 이제 제명됐습니다만 예, 보수 예. 쪽에서 이재명 정부 또 여당에 대해서 가장 그 내용을 가지고 예.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의 아마 유일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죠. 한동훈 대표가.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면에서 탓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그 메시지 능력이라 그럴까? 예. 조어 능력, 메시지 만드는 능력. 제가 뭐 그때 대선 때 잠깐 옆에서 좀 도와줬었습니다마는 당내 경선 때, 뭐 그거는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서 같이 일해본 많은 정치인들 중에 정말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 같아요. 결국 그 정치, 더더군다나 큰 정치, 이거는 이제 정서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잘못, 위헌, 그 잘못 때문에 이 보수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처를. 결국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전체의 어떤 그 상처,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의 재건을 넘어서서 지금은 정치의 재건을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든 야든 다 예. 통틀어 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국가 대전략까지를 만들어 내려면 그 정도의 정치를 하려면 결국은 그 이 메시지를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군을 어떻게 많이 만들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많이 좀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사람도 많이 모았고 막 육성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것도 해야 되지만 예,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었어야 됩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제가 톡으로 보내실 예정. 제가 페이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이번에야말로 회초리 맞을 각오로 네. 가라. 그리고 팬클럽은 오늘만큼은 다른 지역의 지지자들은 안 나오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차라리 해라. 내가 이제 페이북에 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이루어지긴 어렵죠. 물론 지금 제명당한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치의 그 현실 뭐랄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탓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넓게 길게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을 못하는 또 많은 보수들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거를 고민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박원석 의원님. 예.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오늘 제일 장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요. 확실히 동원력이 있구나. 예, 예.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가가지고 솔직히 망신이잖아요. 예. 대표고요. 보수정당의 대표가 예. 서문시장에 갔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예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당대표 정도의 지위가 있으면 동원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허술하게 갔을까 이해가 좀 안 됐고 비교가 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게 다 대구 시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구 시민이건 아니건 어쨌든 한동훈이 출동하면 저 정도 모인다. 그리고 저 정도의 열광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건 정치인으로서 쉽게 갖추기 어려운 동원력이에요. 그 점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보고 오늘 메시지에서 조금 귀에 들어왔던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작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내지는 뭐 재보궐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리스크 뭐 이런 거 깊게 막 그 살피지 않고 나서보겠다. 이 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선되든 낙선되든 나간다. 네. 거기에 더해서 보수 재건을 내가 하겠다. 이게 자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나 권력은 자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임하지 않고 비평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더가 못 됩니다. 근데 자임을 어쨌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자임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임도 안 하면 안 돼요. 일단 자임하고 보는 거죠. 첫발 내디었다. 그렇지 일단 자임하고 보는 거죠. 그런 점은 뭐 나름 오늘 이전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게 결국에 이제 이미지와 메시지가 가져오는 매력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게 깔끔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없는 스타일이죠. 기존의 정치에서.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기존 정치 문법으로 보면 아니 뭐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안 느껴지지? 이런 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꼭 그런 걸로 사람이 소구되지 않는다. 이런 반론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 반론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뭐 비교적 제 얘기라고 하세요. 아니, 저도 비교적 옛날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노무현 이재명 같은 서사를 좋아해요. 김대중 같은 서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를 왜 쫓아다닐까? 그 팬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니까 쫓아다니겠죠.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기성 정치에서 논의되는 그런 이미지 메시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정 근데 의원님. 제가- 본인이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살릴지, 얼마나 확장할지 이건 과제겠죠. 아니 듣고 보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안 좋으세요? 왜 안 좋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다 옛날 사람으로 그냥 퉁쳐버리셨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네. 아니 근데 비교적이라고 그랬어. 네, 정치라는 거는 정치는 어떤 그 재계라든지 또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다른 문화계라든지 분명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감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심지어는 우리보다 뭐 상당히 앞서간다는 선진국의 정치인들도 바로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대구에 왜 갔겠어요? 본인도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이상화 시인의 그렇죠. 거기도 가고 또 안경점에도 가고 잔잔한 감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오히려 그 말도 탁 이렇게 걸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걸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보수는 유일하게 지금 정치인 중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활용해서 이걸 재건할 만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한동훈밖에 떠오르지를 않는데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그 누구지 그 우재준 그 정치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걸 보면은 발걸음이 너무 경쾌하다라는 지금 이 보수는 경쾌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원래 평을 하면은 본인이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그게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왕이면 지금 보수 상황이 어때요? 대통령이 지금 5년도 못하고 탄핵이 돼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다 그래서 지도부가 잘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정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지도부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에서 본인도 제명이 된 상황에서 뭐 안경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조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그 대구 보수의 심장 우리가 곧 보수의 장자야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번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이네. 아 예.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실 저는 서사의 영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한동훈 전 대표께서 요번에 그 잘 하셨다 하더라도 뭔가 스타일이나 발언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감동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에서 쫓겨난 것 그리고 계엄 때 잘 판단한 것은 되게 높게 평가하지만 사실 이전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비호 아래 있었던 서사 역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튼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성장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서사가 짧아요. 저는 거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제 대중의 공감을 예. 끌어내려면 그 예. 서사가 꽤 쌓여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떨어지고 안 되면서도 부산 가가지고 정말 짠내 풀풀 나는 모습 보이면서 정치인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이런 게 축적이 돼서 대한민국 팬덤 정치의 효시였던 노상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예. 갑자기 생긴 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그게 연출이나 어떤 이미지의 관리로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짠내나는 모습을 보이려고 연출하는 그게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런 서사를 사람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한계라면 한계고 예. 또 본인의 구력이랄까 이런 게 아직은 부족한 거죠. 예. 다들 기대치가 높으셔서. 아니 자, 뭐 그 예. 말씀도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는 조홍희 의원님과 고 노무현 박 의원님과, 대통령이나 예. 고 노회찬 의원의 그 서사를 지금 그거를 지금 그 잣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든다면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정치인 중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그 경선에 나와서 그 대구에 가가지고 그 얼마나 용기 있어요. 거기다 대고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구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지가 단순 명료한데 뭔가 이렇게 울컥 울림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과거의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 그대로 하라는 뜻이 데자뷰. 아니라 예. 분명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런 어떤 시그널이 아주 그 명징하게 들리기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너무 기대하고 너무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요. 예, 그렇다고요. 이제 부산도 갈 예정이라서 예, 일단 김영호 의원. 지도자급의 정치인들은 보면은 약간 좀 매듭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땐 쭉 그 숨을 헐떡거리면서 계속 달리기보다는 중요한 시점, 중요한 결정적인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잘못은 했지만 예.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랬을 때 보여주는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예. 침묵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대나무가 이렇게 강한 거는 얇지만 강한 거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고 어떤 이미지로 또 이렇게 그의 이미지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본심이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겪는 억울함을 온 국민이 같이 억울하다고 느껴줘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치가.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앞으로만 달려가는 모습만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거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싸우는 거, 뭐 본인이 잘 싸운다고 또 생각하고 그런 능력이 있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달려가는데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실상 출마 선언인 것 같은데.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또 이렇게 어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정 의원님이 화나셨어. 예, 반론해 주세요. 죽도 밥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그 대구든 부산이든 어느 쪽이
아니 그러니까 좋을지, 제가 보더라도 혹은,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보궐선거에 나가서 네. 이기고 돌아오면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뭐 그 원내 입성에 성공해서 뭐 어떤 그 스텝을 밟느냐보다도 이제 보수가 재건돼 이게 단순히 어떤 파당적 이해가 아니에요. 한국 정치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예, 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모습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야당의 역할이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지금 견제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여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견제되어야 할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럼 가서 출마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구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하는 일련의 행보가 보수 재건을 위한 호소라기보다 이거 선거운동 비슷한 그런 어떤 지금 그 행보. 경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대구, 그다음 이제 부산 가서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지역을 얘기하면 장동혁 지도부를 포함해서 상당한 방해 공작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공표를 안 한다 그러는데 예.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는 상징성이 있는 이 지역에서 하겠습니다라든지 지금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올 그렇죠. 단계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 출마자들이 막 견제해요. 주호영 의원은 대구는 외지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유영아 의원은 대구 민심 차갑다. 대구 만만하게 보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용우 의원님 일단 우리 삼선 의원이시고 한동훈 전 대표 지금까지 행보와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결정은 안 한 게 분명해 보이고요. 예. 하지만 나오면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선의로 나왔건 어떻게 나왔건 출마를 했는데 떨어지면 예. 그건 정말 모양새 빠지죠. 예. 그래서 돼야 되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꼭 원내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솔직히. 갑자기 기분을 확 어차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나오는 것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입니다만은 보수와 그다음에 정치 실종된 거 정치 재건을 한다 생각했을 때는 길이 많아요. 그렇게 큰 정치할 사람이라면은 길이 많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길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뭐 김석기 의원이 얘기했듯이 백의종군하라 뭐 그런 식의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또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저는 나오면은 반드시 돼야죠. 그거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기왕 나오면은 저는 뭐 대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기왕이면은 대구에 나와서 대구에서 돼야죠. 뭐 여기저기 뭐 될 것 같은 무슨 예를 들면 뭐 평택이 됐든 뭐 부산이 됐든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별로. 그래서 오히려 크게 칼을 휘둘러야지. 지금 이렇게 뭐 작은 칼 휘둘러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그 전략을 짜기를 바라죠. 아니 듣고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럼 대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본인이 판단한다니까요? 난 모르지. 그럼 나하고 비슷한 소리 한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아니 같은 표끼리 왜 논쟁을 하시는지. 아주 좋았어요. 우리 정 의원님 역시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한동훈 전 대표님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일단 토론 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렇게 세 분이 토론하는 거 자체가 되게 질이 엄청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판수 원래 고품격이에요. 원래 그랬습니까? 안 오신 사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간만에 되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보수 재건의 아이콘이 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망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대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돌파해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당선되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 된다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좀 까다로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도. 훌륭하시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2%는 저런 분들 그런데요. 감동입니다. 헌법 질서 내에서 예, 예. 보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리더십이 생겨서 좀 노선을 그러니까 헌법 질서 내에서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네.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박원석 대구를 출마를 결정한다면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한판 승부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면 뭐 반판이나 반의 반판이나 아. 약간 피해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주호영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이 외지인한테 문을 안 열어준다. 실제 그랬어요. 공고한 어떤 지역적 대구에서 아성이고. 뭔가 학교라도 다녔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돌파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런데다가 그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해서 이준석 돌풍이 진원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밑바닥의 갈구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대통령도 여러 명 배출했고, 근데 보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예. 아무 지금 희망도 비전도 없는데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승부수를 던진다면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지역 사람 아니다 이런 기준 말고. 아하. 그리고 거기서 돌파를 해야 국민의힘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진에서 돌파를 해요. 그럼 대구를 모아주고 있네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우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이제 곧 90여일 앞둔 6월 지방선거 이야기 각 당의 움직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CBS 박종의 한판 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자, 여의도 외전 2부에서 이어가는데요. 자, 어제 나온 국민의힘 당 지지율 장동혁 당대표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와 중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지지율에 대해서 묻자 답을 안 하다가 마무리 발언 때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죠. 사실 그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인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거 보수 입장에서 특히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거 아닙니까? 뼈 아픈데 예. 장동혁 대표가 돌파구 마련한다 그러면 겁나네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또 예. 뭐 무슨 성명서 발표하면은 또 다시 또 윤호개인 하겠다 그러고 똘똘 뭉치자는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거는 그 선거 전략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한 선거 전략을 지금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상식적으로 내라. 이거는 안 된다. 계엄 안 된다. 함께 탄핵의 강을 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도 뭐 몇 차례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그 탄핵의 강, 계엄의 강 넘자 그러고 또 외연 확장하자 그러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윤어게인 세력 전부 당직에 요직에 앉히고 말이죠. 완전히 행동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지방선거는 전혀 희망이 없죠. 자, 정 의원님,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 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여론조사가 잘못 나왔나 하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인가 갤럽은 좀 달리 나온 거에 또 22%. 그 마음의 위로를 지금 찾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재적 접근법으로 장동혁 대표나 그 장동혁의 주변에 있는 철옹성 같은 그 인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로서는 지금 이런 태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진 의원 한마디씩 하는데 뭐 당이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이런 얘기 100번 해야 지금 소용없고요. 결국은 장 대표가 변화된 입장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나가든지 하지 않을 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를 뭐 정기적으로 연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중진
그다음에 지금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광역단체장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원로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아. 이 상황에 대한 적합한 판단, 그다음에 장 대표 그 지도부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들 어떻게 되든 전 상관이 없는데요. 예. 일단 지지자들, 예. 그다음에 보수 정당의 이 생존의 기로에 있는 보수 정당을 회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 뭔가 이 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위와 연석회의를 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선 만약에 지금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뭘 하겠다라는 아하. 아니면은 제가 지금 벌써 3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지방선거 100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좋아. 그럼 지방선거 해가지고선 지금 성적표 너희가 지금 기대하는 성적표 얼마야? 근데 그거 안 나왔을 경우에 나간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하든지 자리를 저는 걸어라.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증을 받고 싶은 심정인데 공증.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예. 국민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안 달라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최고위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증언이 나오는데 들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선을 긋지 않으면 맨날 나가라, 바뀌어라, 너를 보면 답답하다, 돌파구를 찾아보겠어요. 지금 돌파구 찾을 때가 아니에요. 쥐구멍으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정비대요. 저는 사실은 그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저도 공천할 때 보면 거의 4,000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주가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변신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좀 했었어요. 걱정. 왜냐하면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정말로 저는 무릎 꿇고 사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때 완전히 반대로 메시지를 낸 거예요. 절윤과 절연하겠다. 그리고 아직 1심밖에 안 됐는데 무죄 추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버렸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 스스로는 절대 이 문제를 못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자리에 있는 한 노선 변경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좀 변했으면 국민의힘이 노선을 좀 바꿔서 헌정질서 위에서 경쟁했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되게 중요한 시기는 실기해 버렸고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말씀을 화요일에 우리 정홍 의원님도 이제 장동혁은 상수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님.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괜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 이대로면은 지방선거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건데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당 내부에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저 체질화된 그런 비겁함과 예. 그런 극단적인 어떤 예.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습 예. 이게 아주 체질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내 선거 아니고 내 발밑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선거 끝나고 망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윤호개인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제2의 장동혁 혹은 제3의 장동혁 이 재생산되는 아하. 이게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오늘 뭐 무슨 그쪽에 원외위원장 한 사람인가가 어디 방송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당원이 100만이 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 어쨌든 당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당원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 늘어난 당원들이 누구냐면 다 윤호개인이에요.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설사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장동혁 대표를 물린다 한들 예. 달라지겠느냐. 아하.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의 정치적 공기가 그러니까 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냥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옆에 막 깨물고 이래가지고 감염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냥 뭐 구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폭파해서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지 예. 분당을 하든지 예. 뭔가 사단을 내지 않으면 아하. 저게 안 된다. 그리고 사단. 아까 이제 우리 권지웅 이 비대위원이 비대위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헌정주의 세력이 아니에요. 이미 현재의 국민의힘. 윤석열이 그걸 파괴했고
그 윤 어게인을 당대표가 외치고 있으면 반헌법 세력이고 반헌정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라운드 밖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도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정치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는 더더욱 야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 사정이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면은요. 다선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총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당연히 불출마 선언 몇 명은 했어야 돼요. 네. 우리 의원님도 과거에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정상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때 과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만약에 내가 지방에 의원으로 나온 후보인데 와가지고 지지 유세를 해준다? 그 지지 유세 환영할 수 있는 그 후보가 있겠어요? 다 피해 다니지. 예.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지방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우리 국민의힘 완전히 그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그냥 그 현역 지도부와 의원들의 그 저는 정말 그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선거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 무슨 수로 견제를 합니까? 그러면은 한참 지금 이제 총선 내후년인데 이렇게 지방선거 지면은 저 총선 진짜 가망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마구 휘둘러대는 입법 폭주 다 되고 지금 또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이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꿈틀거리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스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옥 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 하시려고 했어요. 역시. 아니 그러니까 설상가상이 예. 이정현 위원장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알잖아요. 잘 알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야상에 지금 야상 안 벗겠다고. 아니 빨아입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걸 계속 3달 내내 뭐 안 벗겠다 그러는 그 투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아무튼 뭐 지방 선거 공관위의 원칙 중에 예를 든다면은 지방 의원들 가번 받았던 사람을 내리 3번은 안 주겠다. 이런 건 전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느닷없이 무슨 광역 단체장 또 뭐 그 소위 기초 단체장 지금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 불공정 선거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무슨 권리로 내려놓으라 그래. 지금 예비 후보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 여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의 청년 여성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까 아까 뭐라 그러셨지? 나이가요 생물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젊은데 이 의식 구조가 윤어겐보다도 더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진짜 보면서 섬뜩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걱정해야 별 의미가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00만이라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근데 30만이 아마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그 한동훈 팬분들한테 1인당 10명씩 설득을 해서 더 많이 모아라. 당원을 모으라 그랬더니 아주 온갖 비난을 저한테 쏟아내면서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나쁜 얘기가 아닌데. 아니 아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쓴소리.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개딸 그분들하고 굉장히 성정이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강경하고 일방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고언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점하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당원은 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중진 의원들.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까 뭐예요? 우리가 대구와 경북이 그 소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구시장, 경북지사 나오겠다는 분들이 바글바글해요. 이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불출마 선언하는 게 먼저. 왜 공관위원장은 이런 얘기부터 안 해요? 이분들이 다 그 뭐라 그래 흘러간 그 옛 노래처럼 다 익숙한 얼굴이고 다 윤 대통령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예. 과연 쓴소리 한마디라도 했는지 예. 아니면 거기에 그 조력했는지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에 정말 우리도 모르는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대구 청년 정치인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바꿔 나간다면 저는 아직 90일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해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민주당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1호 단수 추천의 주인공이 나왔는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입니다.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강원도 관련해서는 또 이광재 전 의원이랑 좀 예. 경쟁을 할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여론상의 우위에 있지만 되게 질서정연하게 공천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사실 강원도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예. 뭐 경북, 경남 등등 어려운 선거들이 다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판을 흔들기를 시작하는 곳으로 강원도를 좀 보고 있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그 공관위원회에서 사실 누구를 먼저 발표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정무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법하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다른 데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그 당수 공천 기준이 뭐 있어요. 예. 그 각 당에 보면은 예. 그래서 경쟁자에 비해서 여론조사에서 뭐 몇십 % 이상 앞서면 근데 여기는 경쟁자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상호 그 정무수석 이외에 후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하고 교통정리가 되면서. 예. 근데 이제 상대 후보 경쟁력도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아하. 그러니까 뭐 빨리 단수 공천 해가지고 바로 선거 체제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탈환하겠다 이 생각을 굳힌 거로 보고. 근데 지금 이제 김진태 지사는 막 삭발도 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애는 쓰는데 뭐 김진태 지사가 4년간 잘했고 못했고 이것도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당이에요 당.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고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아무리 강원도라도 저는 이번만큼은 소용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우상호 수석이 워낙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하. 그리고 여야 막론하고 그렇게 막 진영적 인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거부감이 거의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일찌감치 조기 선거 체제를 굳힌 게 아닌가 싶어요. 김진태 현 지사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예. 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키즈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예. 근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일찌감치 딱 낙점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 번 출마를 해봤습니다만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빨리 공천 받아야 그 사람한테 힘이 실리는 거예요. 돌아다닐 때 이제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예비 후보죠. 지금 이제 완전히 탄력을 받았죠. 오늘부터 다니는 모든 그 자리, 모임, 동호회, 술자리 뭐 이런 거에서 우상호 예비 후보가 하는 말이 이제 다 공약이 되는 거고 그 힘이 완전히 실리는 거죠.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예. 또 많은 예비 후보들이 있다고 해도 누가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거는 뭐 표는 표대로 갈리고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앙 정치가 풀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방 선거의 어떤 전략, 게임의 어떤 그 묘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비 후보들. 예. 다 중앙 쳐다보면서 돌아서서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요.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당신 똑바로 하라는 소리를 왜 못해요? 그게 공천받은 그 공천이죠. 이게 만악의 참 만악의 근원이 공천인데 공천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후보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예. 후보가 되면은 이제 정말 공천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또 현역 의원들도 완전히 공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기 자기의 그 본인의 총선. 공천, 네. 네, 총선 공천.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정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려놓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예. 그래서 그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 보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배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선배들이 보여줘야 되죠. 지금 초선들이 예를 들면 초선 재선 보고 불출마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럴 때 근데 제가 웬걸 보니까 뭐 계엄을 계몽령이라 그러고 뭐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행동을 다선 의원들이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보다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져 온 우리 당내 정치인들 특히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저는 더 놀랐어요. 예. 아니 군대가 국회에 가면 그거를 가장 먼저 몸으로 막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죠. 이거는 어떤 그 해석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회 짬밥도 이게 헛거구나. 예. 안타깝다는 말씀. 그런 생각을 했죠. 자, 민주당 얘기해 보면 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복당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도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인천 계양을 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계양을 출마 원래 터였던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다.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잘 정리가 될 것이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양을로 갈지 다른 데로 갈지 그건 연수로 제가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조금 전까지 이제 말씀하신 거의 내용은 지금 지방선거를 하는데 예. 공중전을 이렇게 영리하게 하는 정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전에 왜 중진 의원 내려놓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민주당은 대통령이 집까지 내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지방선거에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거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가는데 취임하고 또 1년도 안 돼서 그 자체가 유리한 구도인데 예. 지금 계속 보면은 사실 그 수십억 그 아파트 벌써 계약됐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내놓자마자 그 사이에 싸게 벌써 내놨으니까. 그런데 아무튼간에 계약 완료. 지금 뭐 이재명은 합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뉴 이재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교하다 보면은 그 다 합해서 8억 5천도 안 된다고 강조했던 장동혁 대표의 6채가 자꾸 떠오르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에다가 기초단체장 중에 잘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그 중앙정치 지금 완전히 위에서 공중전을 스텔스로도 모자라서 지금 뭐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 상황에 속수무책인 이런 지금 지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송영길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도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요번에 합당하면서 그 뭐지? 공취모? 정말 우습다고 유시민 작가가 제가 봐도 우스워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까지 만들 정도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명청 갈등의 승자는 누구다라고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양을은 김남준 주고 당대표는 송영길이 되는 게 아닌가. 나야 뭐 그 당 사람도 아닌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막 던질 수 있다. 막 던질 일단 대통령이 집을 판 순간 지방선 거의 끝났다.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컨디션. 오늘 느낌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저도 지금 저희 당이긴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상호 수석도 이게 이제 광역지자체장만 17명을 공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처음 누굴 공천하느냐가 그게 사실은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떠오르고 사실은 합리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우상호를 처음으로 공천한다.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부동산 관련해서도 사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이야기하면 늘 공격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은 여론까지도 저희 편으로 만들 만큼 이겨내 왔지 않습니까? 한 달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또 내려놔요. 그러니까 집에 한 채밖에 없는데 한 채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송영길 전 대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공치모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해서 그 법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정치가 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와 똑같이 만약에 다른 재판은 안 그런데 특정 사람의 재판만 갑자기 전원 회의체 회부된 다음에 이틀 만에 판결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점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그대로 두는 것 자체도 사실 부정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정말로 오갈 데 없을 때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를 내줬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니까 사실 당을 떠났습니다. 다른 분들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 내에서는 상당히 뭔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또 개항 공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들으면 저거지만 1분씩 돈봉투 사건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그 비판받을 일이죠. 받지 않았다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0 몇 명입니까? 160 몇 명이죠? 진실이 아니다라고 저 민주당의 그 지금 공치모 모임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라는 모임을 만드는 거는 저는 창피한 일이라고 봐요. 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무슨 뭐 사법 개혁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그 황제 만들기 그거 이외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미쳤냐 는 소리 듣고 유시민 작가에게 창피해서 그런지 활동을 최소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상 뭐 끝났다고 보고요. 최소화. 저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보다 지금 법 왜곡죄나 저 사심죄 이렇게 정치 전선에 이 사법개혁 문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다음 기회에 그건 토론하기로 하고 송영길 대표를 개항을에 공천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로 보면. 그 이유는 앞서 이제 권지웅 비대위원이 다 얘기를 했었고. 박 의원님의 체감입니다. 체감. 제 체감이에요. 뭐 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남준 대변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대변인 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변인 될 때부터 출마용 경력 관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5개월 만에 나오면서 바로 개항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걸까? 그런 어떤 판단과 선언이 그런 면에서 미묘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골치 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통 정리는 되겠죠.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든. 왜냐하면 저걸 뭐 경선할 수는 없잖아요. 전략 공천하겠다고 한마당에. 교통 정리는 될 거다. 근데 저도 아까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 보다는 다른 데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오늘 여의도 외전 오랜만에 또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오셨고 괜찮으셨죠? 좋았습니다. 또 만나기를 좀 많이 배우고 가는 느낌.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3월의 첫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